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순조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권영진 시장의 백신 접종 무산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개편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토론회가 시작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열흘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달 26일 전국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접종 9일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으로 전국 백신 접종자는 31만 4,656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0.61% 수준인데요. 대구와 경북만 따로 보면 대구는 1만 5,320명, 경북은 1만 8,688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전국 3,689건이고 이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의심 사례를 포함해 중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경우는 38건이었습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접종자 중 사망자도 8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와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자 중 사망 사례 중 백신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상 반응이 보고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없진 않은데요. 이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보여주겠다면서 백신 접종을 맞으려고 했지만 무산됐다고요. 네, 권영진 시장이 8일 오전 11시 중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지자체장의 접종을 불허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애초 권영진 시장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면서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과 함께 접종할 계획이었는데요. 7일 밤 질병관리청이 지자체장을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접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접종자 중 이상 반응 사례는 104명인데 모두 발열 등 가벼운 이상 반응에 그쳤습니다. 경북에서도 19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고 그중 1명만 중증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가 기존의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지난 5일 기존의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하고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 조치도 간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체계 관리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개편안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수칙을 적용을 합니다. 또 현재 5인까지 금지된 사적 모임도 단계별로 9인 이상,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쯤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소식인데요.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지난주에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시청에서 브리핑 시간을 갖고 기본계획 초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초안 발표의 의미를 구체적인 토론의 시작에 뒀는데요. 그동안 손에 잡히지 않던 행정통합을 초안에 근거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공론위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공론위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행정통합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자치 역량을 강화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31개 시군구로 재편을 통해 지역 간 동반 또는
특화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글로벌 스마트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궁금증을 자아냈던 통합 모형도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모형 두 가지로 좁혀내놨습니다. 공론위는 4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초안을 공개하고 4일부터 권역별로 토론회도 진행했는데 이 토론 내용은 그다지 이 행정통합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첫 토론회가 시작됐고 5일에는 포항에서 경북 동부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8일에는 구미에서 서부권 토론회를 진행하고 9일에는 안동에서 북부권 토론회도 열립니다. 공론위는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초안에 근거한 행정통합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구 토론회의 경우에는 패널 토론회 참석자 7명 중 5명이 행정통합이 내용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지적은 행정통합이 답을 정해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 등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을 정해둔 통합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기본계획 초안까지 내놓고 본격화되는 모습이지만 반발도 커 보이는데요. 시민과 각계각층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